2025년 가을 서울 김영숙 57세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고 평범한 아침이었다. 남편 동수 58세가 일어나면 같이 먹을 생각이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김영숙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 네, 누구세요? 저 박준호입니다. 영숙의 손이 멈췄다. 박준호. 그 이름. 40년 만에 듣는 이름. 언니 남편. 그리고 영숙의 첫사랑. 왜 전화하셨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준호가 말했다. 영희가 죽었습니다.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영희가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니가 죽었다고? 암이었어요. 말기였고요. 준호가 말했다. 3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영숙은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준호가 말했다. 오실 수 있으면 와주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가 마지막에 영숙 씨 이름을 불렀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아 미안해. 그렇게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분노인지. 알겠습니다. 영숙이 대답했다.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가 죽었다. 40년간 원망하던 언니가. 남편 동수가 부엌으로 왔다. 여보? 왜 그래? 영숙을 보고 놀랐다.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동수가 영숙을 일으켰다. 언니가 죽었대. 영숙이 말했다. 뭐? 언니. 암으로.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숙의 언니. 40년간 연락 안 하던 언니. 장례식 간대? 동수가 물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40년간 원망했다. 얼굴도 안 봤다. 명절에 스쳐 지나가도 인사만 했다. 그런 언니 장례식을 가야 하나? 가야지. 동수가 말했다. 그래도 언니잖아.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난 그 사람 언니로 생각 안 해. 여보.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야. 동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가봐. 안 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저녁. 딸 수진 32세의 퇴근 후 들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이 영숙의 얼굴을 보고 물었다. 눈이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이모가 돌아가셨대. 동수가 대신 대답했다. 수진의 눈이 커졌다. 큰 이모요? 응. 언제요? 어젯밤에. 수진은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와 큰 이모 사이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명절에도 거의 대화 안 하는 걸 봤다. 이유는 몰랐다. 물어본 적도 없었다. 엄마 장례식 가요? 수진이 물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엄마.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왜 이모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영숙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언니가 내 인생을 빼앗아갔어. 네? 첫사랑도, 대학도, 부모님 사랑도. 무슨 말이에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40년 전 이야기야. 시간을 40년 전으로 돌려보자. 1985년. 김영숙 17세. 고등학교 2학년. 영숙은 평범한 학생이었다. 공부도 평범. 외모도 평범. 집안도 평범.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 어머니는 식당 일.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다. 위로 언니가 있었다. 김영희. 3살 위. 언니는 영숙과 달랐다. 예뻤다. 공부도 잘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영수가 언니한테 양보해. 어릴 때부터 듣던 말. 과자가 하나 남으면 언니가 먹었다.
새 옷이 생기면 언니가 입었다. 용돈도 언니가 더 받았다. 영숙은 항상 뒷전이었다. 1985년 봄. 새 학기. 영숙의 반에 전학생이 왔다. 박준호. 키가 크고 잘생긴 남학생. 안녕. 나 박준호야. 난 김영숙이야. 두 사람은 짝이 됐다. 우연히. 준호는 공부를 잘했다. 운동도 잘했다. 성격도 좋았다. 인기가 많았다. 영숙은 준호가 신기했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나? 영숙아, 이거 빌려줘. 응. 영숙아, 같이 밥 먹자. 응.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여름. 준호가 영숙에게 말했다. 영숙아. 응? 나 너 좋아해. 영숙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뭐? 사귀자. 영숙은 얼굴이 빨개졌다. 생애 첫 고백. 나도 좋아해.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그해 가을.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학교 끝나면 같이 걸었다. 편지를 주고받았다. 손을 잡고 영화를 봤다. 영숙은 생애 처음으로 행복했다. 집에서는 항상 뒷전이었지만 준호 옆에서는 특별한 사람이었다. 영숙아, 나중에 결혼하자. 준호가 말했다.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영숙은 웃었다. 응. 꼭 그러자. 17살의 약속. 순수한 약속. 겨울.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영숙이 집에 왔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영숙아. 왜요? 너 남자친구 있어? 영숙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동네 사람이 봤대. 너 남자애랑 손잡고 다니는 거.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들켰다. 그 애 누구야? 같은 반이에요. 박준호라고. 집안은? 아버지가 은행원이래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은행원? 네. 괜찮은 집안이네. 영숙은 이상했다. 왜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지? 영숙아. 어머니가 말했다. 그 애 사진 있어?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영숙은 찍어둔 사진을 보여줬다. 준호의 사진. 어머니가 사진을 한참 봤다. 잘생겼네. 네. 키도 크고. 네. 어머니가 사진을 돌려줬다. 됐어. 들어가 봐. 영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며칠 후. 어머니가 영숙을 불렀다. 영숙아. 네. 너 그 남자애랑 헤어져.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헤어지라고. 왜요? 어머니가 말했다. 영희가 아직 시집을 못 갔잖아.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동생이 먼저 남자 사귀면 어떡해.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애 영희한테 소개시켜. 영숙의 눈이 커졌다. 뭐요? 영희가 22인데 아직 남자친구가 없어. 그건 언니 문제잖아요. 너는 아직 어려. 나중에 만나면 돼. 싫어요. 영숙이 소리쳤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영숙아, 언니한테 양보해. 양보요?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언니가 먼저야. 항상. 싫어요. 절대 싫어요. 영숙이 방으로 뛰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 분했다. 억울했다. 왜 항상 언니가 먼저야? 내 것도 내 거 아니야. 1986년 봄. 영숙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 준호와 여전히 사귀고 있었다. 부모님 몰래. 하지만 집에서는 압박이 계속됐다. 영숙아, 그 남자의 언니한테 소개 안 시켜줄 거야? 싫어요. 왜 이렇게 속 좁아? 언니가 먼저잖아. 제 남자친구예요. 영숙은 버텼다. 준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영숙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거실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언니 영희, 그리고 준호. 영숙의 눈이 커졌다. 준호야? 왜 여기 있어?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영숙아.
어머니가 말했다. 영수가 앉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준호군 불러서 얘기 좀 했어. 영숙의 얼굴이 하얘졌다. 뭔 얘기요? 영희랑 맞선 보라고.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요? 영희가 옆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표정을 볼 수 없었다. 영수가 들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영희가 23인데 아직 시집을 못 갔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준호군 집안이 괜찮더라. 영희랑 어울려. 영숙은 소리쳤다. 아빠, 이건 말도 안 돼요. 영수가 언니가 먼저야. 언니가 먼저면 다예요. 제 남자친구를 빼앗으라고요. 영숙이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야,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준호가 일어서려 했다. 아버지가 막았다. 앉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준호군, 우리 영희 어때?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저는 영숙이랑 사귀고 있어요. 알아. 근데 영숙이는 아직 어려. 고3이에요. 대학도 가야 하고. 아직 결혼 생각할 나이가 아니야.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영희는 대학 졸업했어. 취직도 했고. 결혼할 준비가 됐어. 준호가 당황했다. 저는 영숙이를 좋아해요. 마음은 바뀌는 거야. 아니요. 안 바뀌어요. 아버지가 준호를 쳐다봤다. 준호군, 솔직히 말할게. 네. 영숙이랑 계속 사귀면 우리 집안에서 허락 안 해. 네? 영희랑 사귀면 결혼할 때 집도 해줄 수 있어. 영숙이 소리쳤다. 아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 집도 없으면서 무슨 집을 해줘요. 조용히 하라고. 아버지가 소리쳤다. 영숙이 움찔했다.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영희가 입을 열었다. 아빠, 저 이러기 싫어요. 모두가 영희를 쳐다봤다. 영숙이 남자친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영희가 말했다. 영숙은 놀랐다. 언니가 자기 편을 들었다. 어머니가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야, 넌 가만히 있어. 엄마, 이건 진짜 아니에요. 내가 시집을 못 가서 이러는 거잖아. 그래도 이건. 조용히 해. 어머니가 소리쳤다. 영희도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준호는 돌아갔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영숙은 방에서 울었다. 끝이야. 준호가 언니한테 갈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 거야. 영숙은 준호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영숙아. 우리 그냥 도망가자. 뭐? 서울 가서 둘이 살자. 영숙아, 그건. 부모님 신경 쓰지 말고. 준호가 한참 말이 없었다. 영숙아, 미안해. 뭐? 나. 생각해 볼게. 뭘 생각해? 그냥. 복잡해.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야, 설마 언니랑.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럼 뭐가 복잡해? 그냥. 시간을 줘. 전화가 끊겼다. 영숙은 전화기를 들고 울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다. 준호가 자신을 선택했을 거라고 믿었다. 공원에서 만났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웠다. 영숙아. 응. 미안해. 영숙의 가슴이 무너졌다. 나. 영희 씨랑 만나보기로 했어. 뭐? 부모님이. 계속 연락하셔서. 그래서 언니한테 간다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야, 우리 1년 사귀었잖아. 알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미안해. 결혼하자고 했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부모님이 집 사준다고 하셔서. 집? 나도 집이 없어. 아버지 사업 망해서. 그래서 집 때문에 나를 버려?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다. 영숙은 이해할 수 없었다. 1년간의 사랑. 고작 집 때문에 끝난다고? 가. 영숙이 말했다. 영숙아. 가라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영숙이 돌아서서 뛰어갔다. 준호가 뒤에서 불렀다. 영숙아. 영숙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이 앞을 가렸다. 첫사랑이 끝났다. 언니에게 빼앗겼다.
1987년 봄. 영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 소재대학. 국문과. 영숙은 기뻤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했다. 대학 가면 달라질 거야. 서울 가서 새 인생 살 거야. 언니한테 빼앗긴 것들 잊을 거야. 영숙은 희망에 부풀었다. 어느 날 영숙이 집에 왔다.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어두웠다. 영숙아 앉아봐. 아버지가 말했다. 영숙이 앉았다. 불안했다. 대학 등록금 말인데. 아버지가 말했다. 네, 돈이 없어.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등록금 낼 돈이 없어. 그럼 대학 못 가요? 어머니가 말했다. 영희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영숙은 귀를 의심했다. 뭐요? 영희가 준호 군이랑 결혼하기로 했어. 그건 알아요. 결혼식 비용이랑 살림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영숙이 소리쳤다. 영숙아 언니가 먼저야. 어머니가 말했다. 또 그 말이요. 언니 결혼이 먼저야. 넌 나중에 가면 돼. 대학은 오래 가야 해요. 내년에는 못 가요. 그럼 재수하든가. 영숙은 믿을 수 없었다. 아빠. 영숙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제발.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어. 대출 받으면 안 돼요? 빚지기 싫어. 제가 나중에 갚을게요. 안 돼. 영숙은 절망했다. 왜? 왜 항상 저예요? 영숙이 울며 말했다.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해요? 영숙아. 첫사랑도 빼앗기고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아니라 저도 딸이에요. 저도 부모님 딸이라고요. 영숙이 오열했다.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영희가 영숙을 찾아왔다. 영숙아. 뭐?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해. 영희가 말했다. 뭐가요? 대학 등록금 말이야. 언니 결혼 자금으로 쓰인다면서요. 나도 원한 게 아니야. 영숙이 영희를 쳐다봤다. 차가운 눈빛으로. 원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잖아요. 영숙아. 언니 결혼하면 저는 대학 못 가요. 미안해. 미안하면 결혼하지 마세요. 영희가 말문이 막혔다. 언니가 내 남자친구 안 빼앗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영숙이 말했다.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래도 결과적으로 언니가 데려갔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핑계예요. 영숙이 돌아섰다. 나가세요. 언니 얼굴 보기 싫어요. 영희가 떠났다. 영숙은 방에서 울었다. 1987년 가을. 영희와 준호가 결혼했다. 영숙은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집에 있었다. 혼자. 부모님이 돌아와서 화를 냈다. 왜 안 왔어? 가기 싫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야. 체면이요? 제 인생은요? 영숙은 더 이상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았다. 영숙은 대학을 포기했다. 공장에 취직했다. 봉제 공장. 하루 10시간 일했다. 손이 거칠어졌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영숙은 악착같이 일했다. 내 힘으로 살 거야. 부모님 도움 안 받을 거야. 언니한테 지지 않을 거야. 영숙의 마음속에는 원망이 쌓여갔다. 언니에 대한 원망. 부모님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1988년. 영희와 준호가 결혼한 후 영숙은 언니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그것도 인사만 하고 끝. 언니가 다가와도 피했다. 영숙아 잘 지내? 네. 힘들지 않아? 아니요. 짧은 대답. 차가운 태도. 영희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1993년. 영숙은 결혼했다. 상대는 이동수.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자. 착하고 성실했다. 영숙아 나랑 결혼해줘. 좋아.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외로워서 결혼한 건지. 영숙도 잘 몰랐다. 하지만 동수는 좋은 남편이었다. 영숙을 아껴줬다.
힘들 때 곁에 있어줬다. 결혼식. 부모님이 왔다. 축의금 50만 원. 언니 결혼 때는 500만 원에 집까지 해줬다. 영숙에게는 50만 원. 영숙은 웃었다. 씁쓸한 웃음. 끝까지 이러시네. 끝까지 차별하시네. 영숙은 부모님에게도 마음을 닫았다. 1997년 딸 수진이 태어났다. 영숙은 딸을 안고 다짐했다. 난 너한테 차별 안 할 거야. 사랑 많이 줄 거야. 내가 못 받은 것들 다 줄 거야. 영숙은 딸에게 헌신했다. 좋은 옷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줬다. 자신은 아끼고 아꼈다. 딸을 위해. 2015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니가 그에 따라갔다. 장례식에서 영숙은 울지 않았다. 멍하니 서 있었다. 유산 분배. 언니 70%, 동생 30%. 유언장에 적혀 있었다. 장녀 영희에게 70%, 차녀 영숙에게 30%를 준다. 영숙은 웃었다. 쓴 웃음. 죽어서도 차별이네. 끝까지 언니 편이네. 영숙은 유산 30%를 받았다. 고마워하지 않았다. 2015년 이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언니와 만날 일이 더 없어졌다. 명절에도 안 갔다. 부모님 제사에도 안 갔다. 영수가 제사에 안 와? 언니가 전화했다. 안 가요. 왜? 갈 이유 없어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언니 부모님이지 내 부모님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언니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40년. 영숙은 40년간 언니를 원망했다. 첫사랑을 빼앗긴 것, 대학을 못 간 것,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 다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언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원망은 깊어갔다. 40년 동안. 2025년. 현재. 영숙이 딸 수진에게 이야기를 마쳤다. 그래서 언니랑 40년간 연락 안 했어. 영숙이 말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장례식 안 가려는 거야?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야 하나? 안 가야 하나? 40년간 원망했다. 하지만 그래도 언니야. 피를 나눈 언니야. 가봐 엄마. 수진이 말했다. 안 가면 후회할 수도 있어. 영숙은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볼게. 마지막으로. 언니 얼굴 보러. 다음 날. 장례식장. 영숙은 남편 동수와 함께 도착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들어가기가 두려웠다. 여보 괜찮아? 동수가 물었다. 응. 잠깐만. 영숙은 심호흡을 했다. 40년 만에 언니를 본다. 아니 언니의 영정 사진을 본다. 마음을 다잡았다. 안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장 안.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봤다. 아는 얼굴이 없었다. 40년간 언니 집에 안 갔으니까. 언니 친구들 친척들 얼굴을 모른다. 빈소로 걸어갔다. 정면에 영정 사진이 있었다. 언니. 김영희. 영숙은 영정 사진을 쳐다봤다.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언니의 얼굴. 60세. 주름이 늘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하지만 눈매는 그대로였다. 어릴 때 그 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슬픈 건지, 억울한 건지, 후회인지. 분향을 했다. 절을 했다.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다. 언니, 40년 만이야. 이렇게 보게 될 줄 몰랐어.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뒤로 물러섰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영숙아? 남자 목소리. 익숙한 목소리. 뒤를 돌아봤다. 박준호 59세. 언니 남편. 그리고 영숙의 첫사랑. 40년 만에 보는 얼굴.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얼굴에 주름이 늘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왔구나. 준호가 말했다.
응. 영숙은 준호를 쳐다봤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첫사랑. 빼앗긴 남자. 40년간 원망했던 사람 중 하나. 하지만 지금은 그냥 늙은 남자였다. 아내를 잃은 호라비. 와줘서 고마워. 준호가 말했다. 영희가 좋아할 거야.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가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렀어. 준호가 말했다. 영수가 미안해. 그렇게. 영숙의 가슴이 아팠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팠다. 왜? 미안하대? 영숙이 물었다.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대답했다. 평생 미안해했어. 영희가. 뭐가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준호가 다른 조문객을 맞으러 갔다. 영숙은 빈소 한쪽에 앉았다. 장례식장에서 하루를 보냈다. 조문객들이 오갔다. 영희의 친구들, 영희의 직장 동료들, 친척들. 영숙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영숙도 말을 걸지 않았다. 동수가 영숙 옆에 앉았다. 여보 괜찮아? 응. 힘들면 먼저 가도 돼. 아니야. 있을 거야. 영숙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언니의 얼굴. 언니. 평생 미안했다고? 뭐가 미안했어? 내 남자 빼앗은 거? 내 대학 등록금 가져간 거?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됐다. 사람이 죽었는데. 하지만 40년간 쌓인 원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저녁.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조문객 대부분이 돌아갔다. 남은 건 가족들뿐. 준호가 영숙에게 다가왔다. 영숙아. 네. 부탁이 있어. 뭔데요? 내일 유품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 영숙은 놀랐다. 제가요? 응. 영희가 부탁했어. 뭘요? 자기 물건. 영숙이한테 보여주라고. 영숙은 이해가 안 됐다. 왜요? 나도 잘 몰라. 근데 마지막 유언이었어.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유품 정리. 언니의 물건. 알겠어요. 영숙이 대답했다. 내일 갈게요. 다음 날. 장례가 끝났다. 언니는 화장됐다. 납골당에 안치됐다. 영숙은 준호와 함께 언니의 집으로 갔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처음 오는 집이었다. 40년간 언니 집에 한 번도 안 왔다. 들어와. 준호가 문을 열었다. 영숙이 안으로 들어갔다. 깔끔한 거실. 하얀 소파. 큰 TV.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예쁜 집이네요. 영숙이 말했다. 영희가 좋아했어. 이 집. 영숙은 집 안을 둘러봤다.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니와 준호의 결혼 사진. 두 사람의 여행 사진. 가족 사진. 영숙은 사진을 쳐다봤다. 언니가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행복하게 살았구나. 내 것 빼앗아서 행복하게 살았구나.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야. 준호가 안방으로 안내했다. 안방. 큰 침대. 옷장. 화장대. 영희 물건들이야. 준호가 옷장을 열었다.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다. 영희가 내한테 보여주라고 한 게 있어. 준호가 말했다. 뭔데요? 잠깐만. 준호가 옷장 깊숙이 손을 넣었다. 뭔가를 꺼냈다. 낡은 상자. 이거야. 준호가 상자를 건넸다. 영숙이 상자를 받았다. 작은 나무 상자. 오래된 것 같았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영숙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 노트가 있었다. 낡은 노트.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일기장. 영숙의 눈이 커졌다. 언니 일기장이에요? 응. 영숙이 일기장을 꺼냈다. 오래된 냄새가 났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다. 영희가 죽기 전에 말했어. 준호가 말했다. 영숙이한테 이거 보여주라고. 왜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영숙은 준호를 쳐다봤다. 진실이요? 읽어봐.
그럼 알 거야. 준호가 방을 나갔다. 영숙은 혼자 남았다. 침대에 앉았다.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6년 3월 15일. 40년 전. 영숙이 고3이던 해. 영숙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일기장. 1986년 3월 15일. 오늘 엄마가 이상한 말을 했다. 영숙이 남자친구를 만나보라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영숙이 남자친구잖아. 내가 왜 만나? 영숙은 눈을 크게 떴다. 이건 그때 이야기다. 준호를 빼앗기기 전. 계속 읽었다. 1986년 3월 20일. 엄마가 또 말했다. 영희야, 너 22살이야. 시집 가야지. 나도 알아. 근데 남자가 없는 걸 어떡해. 엄마가 말했다. 영숙이 남자친구 괜찮더라. 만나봐. 싫다고 했다. 영숙이 좋아하는 애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엄마가 화냈다. 언니가 먼저야.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가? 모르겠다. 영숙의 손이 떨렸다. 언니가 싫다고 했다. 처음 알았다. 1986년 4월 5일. 엄마 아빠가 준호를 집에 불렀다. 나도 있으라고 했다. 영숙이도 있었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아빠가 준호한테 말했다. 우리 영희 어때? 준호가 당황했다. 저는 영숙이랑 사귀고 있어요. 아빠가 말했다. 영숙이는 어려. 영희가 낫지 않아? 내가 끼어들었다. 아빠, 저 이러기 싫어요. 아빠가 나를 노려봤다. 무서웠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영숙이가 울면서 방으로 뛰어갔다. 내 탓인 것 같았다. 미안해, 영숙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끼어들었다. 싫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막았다. 영숙은 몰랐다. 그때 언니가 자기 편을 들었다는 걸. 1986년 5월 10일. 준호가 나를 만나기로 했다. 엄마 아빠가 설득했나 보다. 집 사준다고 했대. 준호네 형편이 안 좋다고 들었다. 아버지 사업이 망했대. 그래서 집 때문에 넘어온 거겠지. 나는 원하지 않았다. 진짜로. 근데 엄마 아빠가 억지로 밀어붙였다. 내가 시집 못 가면 집안 망신이야. 영숙이는 아직 어려. 나중에 시집 가면 돼. 나도 피해자야. 근데 영숙이 눈에는 내가 빼앗은 거로 보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언니도 원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강요한 거였다. 40년간 영숙은 언니를 원망했다. 내 남자를 빼앗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영숙은 다시 일기장을 폈다. 계속 읽어야 했다. 1987년 2월 28일. 영숙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국문과. 축하해주고 싶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말했다. 등록금 없어. 영희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 내가 말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영숙이도 대학 가야죠. 엄마가 말했다. 내 결혼이 먼저야. 영숙이는 나중에 가면 돼. 재수하면 1년 늦어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내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 엄마가 화냈다. 그럼 집에서 쫓아낸다. 아빠도 화냈다. 내 때문에 영숙이가 대학 못 가는 거다.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결혼 안 하면 영숙이가 대학 가는 거라고. 그래서 결혼을 받아들였다. 영숙이 대학 보내려고. 근데 결국 영숙이는 대학 못 갔다. 등록금을 내 결혼 자금으로 쓴 거니까. 미안해, 영숙아. 정말 미안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일기장이 젖었다. 언니가 결혼을 거부하려 했다. 영숙을 위해. 하지만 부모님이 협박했다. 결혼 안 하면 쫓아낸다. 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숙은 40년간 언니를 원망했다. 내 등록금 빼앗아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언니도 피해자였다. 1988년 10월 15일. 결혼식 날 일기. 오늘 결혼한다. 준호랑. 영숙이는 안 왔다.
당연하지. 내가 다 빼앗았으니까. 사실 나도 원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시킨 거야. 근데 영숙이가 알까? 모르겠지. 영숙이 눈에는 내가 나쁜 언니로 보이겠지. 평생 원망하겠지. 나도 원망해. 엄마 아빠를. 왜 이렇게 키웠어? 왜 차별했어? 왜 나한테 죄를 지게 했어? 영숙아 미안해. 언젠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영숙은 일기장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얘질 정도로. 언니도 힘들었다. 언니도 피해자였다. 부모님의 강요에 당한 피해자. 40년간 영숙은 언니만 원망했다. 하지만 진짜 가해자는 부모님이었다. 영숙은 일기장을 계속 읽었다. 1993년 5월. 영숙 결혼대. 영숙이가 결혼한다. 이동수라는 남자랑.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다. 축하해주고 싶었다. 근데 영숙이가 안 받아줄 것 같았다. 결혼식에 갔다. 영숙이 얼굴을 봤다. 예뻤다. 행복해 보였다. 근데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다. 인사만 하고 끝. 대화는 없었다. 당연하지. 나를 원망하니까. 엄마 아빠가 축의금 50만 원 냈다. 내 결혼 때는 500만 원에 집까지 해줬는데 영숙이한테는 50만 원. 또 차별이다.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었다. 미안해 영숙아. 나도 엄마 아빠가 싫어. 영숙은 눈물을 닦았다. 언니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차별. 2000년 5월. 영숙이네 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대. 예쁘다고 들었다. 보고 싶다. 근데 영숙이가 안 만나줄 것 같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다. 그것도 인사만 하고 끝. 10년이 넘었다. 10년 넘게 제대로 대화한 적 없다. 내가 먼저 다가가 볼까? 영숙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때 일 말이야. 사실은 용기가 안 난다. 40년이 지나도 용기가 안 날 것 같다. 2015년 8월. 부모님 사망 후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 유언장을 열었다. 영희 70%, 영숙 30%. 또 차별. 죽어서도 차별하다니. 영숙이 표정이 어땠을까? 분명히 상처받았겠지. 엄마 아빠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영숙이한테 왜 그랬어요? 이제 엄마 아빠도 없다. 영숙이한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사실 나도 원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시킨 거야. 40년간 미안했어. 근데 용기가 안 난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말해. 나도 피해자였어라고? 영숙이가 받아줄까? 안 받아줄 것 같다. 너무 늦었다.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니가 말하고 싶어 했다. 진실을.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영숙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 40년간 피했다. 언니가 다가와도 밀어냈다. 내 탓이기도 하구나. 언니가 말하려 해도 내가 안 들었을 거야. 2025년 6월. 암 진단 후. 암이래. 말기. 3개월. 준호한테 말했다. 울더라. 아이들한테도 말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난다. 그리고 영숙이한테 연락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진실을 말하고 싶다. 근데 40년간 연락 안 한 언니가 갑자기 전화하면 받아줄까? 언니 암이야. 죽기 전에 할 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영숙이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요? 라고 할까? 알았어요. 근데 안 만날래요? 라고 할까? 무서워서 연락 못 하겠다. 차라리 일기장을 남기자. 내가 죽으면 영숙이한테 보여주라고. 그럼 진실을 알 거야. 40년간 못한 말. 이 일기장에 다 적혀 있으니까. 영숙은 일기장을 덮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언니가 연락하고 싶어 했다. 죽기 전에. 하지만 용기가 없었다. 영숙이 거절할까봐. 그래서 일기장을 남겼다. 유일한 방법.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오열했다. 언니. 40년간 원망했다. 40년간 미워했다. 하지만 언니도 피해자였다. 부모님의 강요에 당한 피해자.
영숙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방문을 열고 나갔다.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었다. 읽었어? 준호가 물었다. 응. 영숙이 준호 맞은편에 앉았다. 다 사실이야? 영숙이 물었다. 뭐가? 일기장에 적힌 거. 언니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왜? 왜 말 안 했어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영희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영숙은 이해가 안 됐다. 왜요? 말하면 오해가 풀렸을 텐데. 영희가 무서워했어. 뭐가요? 내가 안 믿을까봐. 변명이라고 생각할까봐. 영숙은 입을 다물었다. 준호가 말을 이었다. 영희가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정말요? 응. 너 이름 부를 때마다 미안해했어. 몰랐어요. 영희가 숨겼으니까.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일.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요? 영숙이 물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6년에 내 부모님이 나를 불렀어. 알아요.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 그냥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갔어. 그래서요? 가보니까 영희가 있었어. 영숙은 그날을 기억했다. 자신도 있었다. 내 아버지가 말했어. 우리 영희 어때? 당황했어. 그래서요? 저는 영숙이랑 사귀고 있어요라고 했어.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계속 압박했어.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영숙이는 아직 어려. 영희가 더 좋지 않아? 우리 집안이랑 맞선 보면 집 사줄 수 있어. 영숙이랑 계속 사귀면 허락 안 해. 영숙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집 때문에? 솔직히 말할게.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았어.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알아요. 집 살 돈이 없었어. 결혼해도 살 곳이 없었어. 그래서 집 때문에 언니한테 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은 분노가 치밀었다. 40년 전에는 준호도 미웠다. 집 때문에 자신을 버린 남자.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준호도 가난의 피해자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때 영희는 어땠어요? 영숙이 물었다. 영희도 싫어했어. 준호가 대답했다. 처음 만났을 때 말했어. 이건 아니에요. 영숙이 남자친구잖아요. 정말요? 응. 근데 내 부모님이 계속 밀어붙였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영희가 울면서 말했어. 뭐라고요? 준호 씨 미안해요.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시켜서. 언니가 그랬어요? 응. 그래서 알았어. 영희도 피해자라는 걸.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후로 영희가 평생 미안해했어. 준호가 말했다. 내 이름 부를 때마다 영숙이한테 미안해 그랬어. 몰랐어요. 알 수 없었지. 40년간 안 만났으니까.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내 탓이기도 하네요. 뭐가? 언니가 다가오려 해도 내가 밀어냈으니까. 그건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들어볼 수도 있었어요. 영숙이 울었다. 40년간 오해했어요. 영희가 이해해 줄 거야. 이제 말할 수도 없는데.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희가 말했어. 뭐라고요? 영숙이가 일기장 읽으면 용서해 줄 거야. 내 동생이니까. 영숙이 오열했다. 언니. 한참 후. 영숙이 진정됐다. 일기장 마지막 장 읽었어요? 준호가 물었다. 아니요. 끝까지 못 읽었어요. 읽어봐. 영희가 내한테 쓴 편지가 있어. 영숙의 눈이 커졌다. 편지요? 응. 마지막 장에. 영숙은 일기장을 다시 폈다.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언니의 글씨가 있었다. 영숙아에게. 편지였다. 일기장 마지막 장.
언니의 편지. 영수가에게.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영수가. 언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언니는 이 세상에 없겠지. 먼저 가서 미안해. 그리고 40년간 미안했어. 진짜로. 내가 믿든 안 믿든 언니는 평생 미안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986년. 엄마 아빠가 준호를 나한테 소개시켰을 때 언니는 싫었어. 내 남자친구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근데 엄마 아빠가 협박했어. 결혼 안 하면 쫓아낸다. 내가 시집 못 가면 집안 망신이다. 언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때 시대가 그랬어. 부모 말을 안 들으면 불효였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어. 그래서 받아들였어. 내 남자를 빼앗는 거 알면서도. 미안해. 영숙은 울면서 읽었다. 눈물이 편지 위에 떨어졌다. 1987년.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축하해주고 싶었어. 근데 엄마 아빠가 등록금을 내 결혼 자금으로 쓴다고 했어. 언니가 말했어.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영숙이도 대학 가야죠. 근데 엄마가 화냈어. 내 결혼이 먼저야. 언니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어. 그럼 영숙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봐. 근데 엄마 아빠가 협박했어. 결혼 안 하면 쫓아낸다. 그리고 영숙이 탓이라고 할 거다. 언니는 무서웠어. 결국 결혼을 받아들였어. 내 등록금을 빼앗는 거 알면서도. 미안해. 영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언니가 결혼을 거부하려 했다. 자신을 위해. 몰랐다. 40년간 몰랐다. 영숙아. 언니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 내 첫사랑을 빼앗은 거. 내 대학을 빼앗은 거. 내 미래를 빼앗은 거. 다 내 탓 같았어. 사실 엄마 아빠 탓인데. 너한테는 언니가 나쁜 사람으로 보였겠지. 당연해. 언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내 입장이었으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탓이 아니야. 이제 안다. 영숙아. 40년간 말하고 싶었어. 사실 나도 원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시킨 거야. 나도 피해자였어. 근데 용기가 없었어. 내가 안 믿을까봐. 변명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할까봐. 그래서 말 못했어. 40년간. 비겁하지? 언니 비겁해. 죽기 전에도 직접 연락 못하고 편지로 남기잖아. 미안해. 영숙이 오열했다. 언니. 영숙아. 언니 부탁이 있어.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 그 시대가 그랬어. 장녀가 먼저라는 관념. 아들이 중요하다는 관념. 엄마 아빠도 그렇게 배웠어. 잘못된 거 알아? 근데 용서해줘. 죽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언니도 용서해줘. 언니도 피해자였어. 믿어줘. 영숙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믿어. 언니. 믿어. 마지막으로. 영숙아 사랑해. 40년간 말 못했지만 언니는 항상 널 사랑했어. 태어났을 때부터. 3살 어린 동생. 예뻤어. 귀여웠어. 지키고 싶었어. 근데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다음 생에는 좋은 언니로 태어날게. 그때는 빼앗지 않을게. 그때는 내 편 들어줄게. 약속해. 사랑해 영숙아. 언니가. 편지가 끝났다. 영숙은 편지를 안고 울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내어 울었다. 언니. 언니. 40년간 쌓인 원망. 한순간에 무너졌다. 원망 대신 슬픔이 밀려왔다. 원망 대신 후회가 밀려왔다. 원망 대신 그리움이 밀려왔다. 미안해 언니. 영숙이 울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40년간 오해해서 미안해. 다가오려는데 밀어내서 미안해.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미안해. 영숙은 한참을 울었다. 준호가 방으로 들어왔다. 영숙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영숙아. 준호가 다가왔다. 편지 읽었어? 응. 이제 알겠어? 영희도 힘들었다는 거. 알아. 이제 알아. 준호가 영숙 옆에 앉았다. 등을 토닥였다. 울어.
실컷 울어. 영숙은 울었다. 40년간 울지 못한 눈물. 40년간 삼킨 서러움. 다 쏟아냈다. 한참 후 영숙이 진정됐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준호 씨. 응? 언니. 행복했어요?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행복했어. 정말요? 응. 나랑 살면서 행복했대. 다행이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대. 뭔데요? 너랑 화해 못한 거. 영숙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죽기 전에 말했어. 준호가 말했다. 영숙이한테 미안해. 화해하고 싶었는데. 언니. 다음 생에는 좋은 언니 할 거야. 그때는 안 빼앗을 거야. 영숙이 울었다. 나도 화해하고 싶었어요. 알아. 영희도 알았을 거야. 근데 못했어요. 내가 밀어내서. 내 탓 아니야. 상황이 그랬던 거야. 준호가 영숙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근데 언니한테 직접 말할 수 없잖아요. 말할 수 있어. 어떡해요? 내일 납골당 가자. 영희한테 직접 말해.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가요. 그날 밤. 영숙은 언니 집에서 묵었다. 객실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처음부터 읽었다. 언니의 글씨. 삐뚤빼뚤한 글씨. 어릴 때 그대로였다. 영숙은 읽으면서 울었다. 웃었다. 또 울었다. 언니. 40년간 이렇게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언니도 힘들었구나. 영숙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이 일어났다. 얼굴이 부어 있었다. 밤새 울어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갔다. 준호가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다. 일어났어? 네. 밥 먹어. 죽 끓였어. 영숙이 식탁에 앉았다. 죽을 떠먹었다. 따뜻했다. 언니가 좋아하던 거야? 영숙이 물었다. 응. 영희가 아플 때 자주 끓여줬어. 맛있네요. 영희가 가르쳐줬어. 영숙은 죽을 먹으며 생각했다. 언니의 삶. 40년간 몰랐던 언니의 삶. 준호 씨. 응? 언니랑 행복하게 살았어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놨다. 솔직히 말할게. 네. 처음에는 힘들었어. 왜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준호는 집 때문에 언니와 결혼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정이 들더라. 준호가 말했다. 영희가 착했거든. 언니가요? 응. 나한테 잘해줬어. 40년간. 영숙은 언니를 떠올렸다. 어릴 때 언니. 착했다. 자기한테도 잘해줬다. 부모님이 차별해도 언니는 몰래 과자 나눠줬다. 나도 영희를 사랑하게 됐어. 준호가 말했다. 진심으로. 다행이네요. 근데 영희는 평생 미안해했어. 뭐가요? 너한테.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항상 말했어. 영숙이한테 미안해. 언젠가 화해해야 하는데. 왜 연락 안 했어요? 용기가 없었대. 내가 거절할까봐. 거절 안 했을 텐데. 정말? 영숙이 잠시 생각했다. 아니,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40년간 원망했으니까. 언니가 연락해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희가 못한 거야. 알아요. 이제 알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근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영희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식사를 마쳤다. 납골당 갈 준비해. 준호가 말했다. 알겠어요. 영숙은 방으로 가서 준비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다. 언니, 오늘 만나러 가. 하고 싶은 말 다 할게. 오전 11시. 납골당. 서울 근교의 납골당. 조용한 곳이었다. 영숙과 준호가 도착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유리창 안에 유골함들이 보였다. 여기야. 준호가 멈췄다. 유리창 안. 유골함 하나. 사진이 붙어 있었다. 김영희. 1965만 2025. 영숙은 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었다. 예쁜 얼굴. 언니. 영숙이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또 흘렀다. 납골당. 언니의 유골함 앞. 영숙이 서 있었다. 준호는 뒤에 물러서 있었다. 영숙은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차가웠다. 언니. 영숙이 말했다. 나야. 영숙이. 눈물이 흘렀다. 일기장 읽었어. 편지도 읽었어. 다 알았어. 이제.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40년간 미안해 언니. 언니가 다 빼앗았다고 생각했어. 내 첫사랑도 대학도 부모님 사랑도. 다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영숙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아니었어. 언니도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 엄마 아빠가 시킨 거였어. 언니도 피해자였어. 영숙이 울었다. 미안해 언니. 40년간 오해해서 미안해. 다가오려는데 밀어내서 미안해. 마지막에 연락도 못해서 미안해. 영숙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었다. 용서해 언니. 이제 용서해. 언니 잘못 아니야. 다 엄마 아빠 잘못이야. 영숙이 한참 울었다. 그리고 나도 용서해줘. 40년간 원망만 해서. 사랑한다고 말 못해서. 마지막 인사도 못해서. 영숙이 고개를 들었다. 언니의 사진을 바라봤다. 언니 사랑해. 영숙이 미소 지었다. 눈물 속에서. 40년간 못한 말이야. 사랑해 언니.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좋은 자매로 만나자. 그때는 싸우지 말자. 약속해. 영숙이 유리창에 입술을 대었다. 마지막 인사. 준호가 다가왔다. 다 했어? 응. 됐어? 응. 됐어.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뭐가? 일기장 보여줘서. 진실 알게 해줘서. 영희가 부탁한 거야.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영숙이 준호를 쳐다봤다.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40년 전에.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거 없어. 다 지난 일이야. 근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뭔데? 영숙이 물었다. 준호 씨는 후회 안 해요? 뭘? 그때 언니 선택한 거. 준호가 잠시 생각했다. 솔직히 말할게. 네. 처음에는 후회했어. 그래요? 집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사랑이 아니라. 알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달라졌어. 준호가 유골함을 바라봤다. 영희를 사랑하게 됐어. 진심으로. 다행이네요. 40년간 행복했어. 영희 덕분에. 정말요? 응. 그래서 후회 안 해.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이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뭔데요? 너한테 미안한 거. 영숙이 준호를 쳐다봤다. 그때 너를 버린 거. 미안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집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 비겁했어.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정말? 다 지난 일이에요. 4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도 저도 잘 살았어요. 남편 잘 만나서. 영숙이 웃었다. 동수 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알아. 영희가 말했어. 준호 씨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영숙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준호가 웃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두 사람이 웃었다. 40년 만에. 납골당에서 나왔다. 영숙과 준호가 주차장을 걸었다. 준호 씨. 응? 감사해요. 오늘. 뭘? 언니 만나게 해줘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자주 와. 네? 영희 보러. 자주 와.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가족이요? 응. 너 영희 동생이잖아. 우리 가족이야. 영숙은 40년간 가족이라고 느낀 적 없었다. 언니네 가족과 담을 쌓았으니까. 고마워요. 영숙이 말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차에 탔다. 준호가 운전했다. 어디로 갈까? 집에 가주세요. 남편이 기다려요. 알겠어. 차가 출발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풍경.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놓을게. 40년간의 원망. 다 놓을게. 영숙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40년간 짊어졌던 짐. 내려놓았다. 1시간 후. 영숙의 집 앞. 다 왔어. 준호가 말했다. 영숙이 차에서 내렸다. 준호도 내렸다. 준호 씨. 응? 고마워요. 다시 한번. 뭘? 일기장 진실 오늘 납골당까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영숙이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영희가 너한테 주라고 한 거야. 고마워요. 영숙이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이거. 준호가 봉투를 꺼냈다. 뭐예요? 영희가 남긴 거야. 너한테 주라고. 영숙이 봉투를 받았다. 열어봤다. 안에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어린 시절 사진. 영희와 영숙. 두 자매가 손잡고 웃고 있었다. 5살, 2살쯤 됐을 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사진. 영희가 평생 갖고 있었어. 지갑에. 정말요? 응. 죽을 때까지. 영숙이 사진을 쳐다봤다. 어린 언니. 어린 자신. 행복한 표정. 그때는 좋았다. 부모님의 차별이 시작되기 전. 언니와 자신은 그냥 자매였다. 사이 좋은 자매. 편지도 읽어봐. 준호가 말했다. 영숙이 편지를 펼쳤다. 영숙아에게. 2번째 편지. 이 사진 기억나? 우리 어릴 때.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거야. 언니가 내 손 잡고 있지. 그때 우리 사이 좋았어. 엄마 아빠 차별 시작되기 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매일. 이 사진 보면서 그 시절 생각했어. 내가 웃는 얼굴. 귀여웠어. 지키고 싶었어. 근데 못 지켰어. 미안해. 영수가 이 사진 가져. 내가 갖고 있어줘. 그리고 가끔 봐줘. 우리 어릴 때. 사이 좋았던데. 그때 기억해줘. 사랑해 영수가. 언니가. 영숙이 편지와 사진을 안고 울었다. 언니. 준호가 영숙의 등을 토닥였다. 울어. 실컷 울어. 영숙은 울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울었다. 40년간 잃어버린 언니. 이제야 다시 만났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다. 한참 후. 영숙이 진정됐다. 고마워요 준호 씨.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요. 영숙이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앞으로 연락할게요. 그래. 자주 연락해. 명절에 찾아갈게요. 좋아. 같이 밥 먹자.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응. 들어가. 준호가 차에 탔다. 손을 흔들고 떠났다. 영숙이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 남편 동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 응. 어땠어? 영숙이 동수를 안았다. 꼭 안았다.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동수가 영숙을 안아줬다. 무슨 일 있었어? 언니 만났어. 납골당해서? 응. 그리고 화해했어. 동수가 영숙의 얼굴을 쳐다봤다. 울었구나. 응. 많이 울었어.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영숙이 웃었다. 40년간 짊어진 짐 내려놨어. 다행이다. 이제 편해.
동수가 영숙을 다시 안았다. 잘했어. 1년 후. 2026년 가을. 추석. 영숙의 집.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영숙, 동수, 딸 수진, 그리고 준호. 준호의 아들 민수 35세. 민수의 아내와 아이들. 두 가족이 함께였다. 밥 먹어요 다들. 영숙이 음식을 차렸다. 전, 갈비찜, 잡채, 나물, 풍성한 상차림. 이모 맛있어 보여요. 민수가 말했다. 많이 먹어. 더 있어. 영숙이 웃었다. 이모. 처음 듣는 호칭이었다. 1년 전만 해도. 1년 전. 언니가 죽고 진실을 알게 됐다. 영숙은 준호네 가족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40년간 안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저 민수예요. 영희 어머니 아들이요. 응. 알아. 많이 컸네. 민수는 영숙을 처음 만났다. 이모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본 적 없었다. 어머니가 이모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 항상 미안해 하셨어요. 알아. 이제 알아. 영숙은 민수와 친해졌다. 조카. 언니의 아들. 그 후로 두 가족은 자주 만났다. 명절마다. 생일마다. 영숙은 납골당에도 자주 갔다. 언니를 만나러. 언니 나 왔어. 오늘 민수네 만났어. 애들이 예쁘더라. 언니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영숙은 언니에게 근황을 알려줬다. 살아있는 것처럼. 현재. 추석. 두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민수의 아내가 말했다. 그래? 더 먹어. 영숙이 음식을 더 떠줬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민수의 딸 지은 7세이 물었다. 이건 전이야. 먹어봐. 맛있어요. 영숙이 웃었다. 지은이 귀여웠다. 언니를 닮았다. 식사를 마쳤다.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 씨 요즘 어때요? 동수가 물었다. 그냥 그래. 혼자 살려니까 좀 심심해. 그럴 만하지. 준호가 영숙을 쳐다봤다. 그래도 영숙이네 덕분에 외롭지 않아. 뭐려? 명절마다 만나니까. 가족 같아. 영숙이 웃었다. 우리 이제 가족이에요. 그래. 가족이야. 저녁. 준호네 가족이 돌아갔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또 보자. 영숙이 손을 흔들었다. 차가 떠났다. 영숙은 집 앞에 서서 바라봤다. 동수가 옆에 왔다. 괜찮아? 응.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언니도 보고 있겠지? 그럴 거야. 행복해 하겠지? 당연하지. 영숙이 웃었다. 밤. 영숙의 방. 영숙은 서랍을 열었다. 언니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어린 시절 사진. 영숙이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언니와 자신. 손잡고 웃고 있었다. 언니. 영숙이 말했다. 오늘 민수네 만났어. 지은이가 예쁘더라. 언니 닮았어. 언니가 보면 좋아했을 텐데. 영숙이 사진에 입을 맞췄다. 언니 고마워. 진실 알려줘서. 화해할 수 있게 해줘서. 가족 만들어줘서.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 언니 사랑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내자. 약속해. 영숙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동수가 방으로 들어왔다. 뭐해? 언니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 동수가 영숙 옆에 앉았다. 후회 없어? 뭐가? 언니랑 화해 못한 거. 살아있을 때. 영숙이 잠시 생각했다. 후회 있지. 그래? 살아있을 때 화해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 근데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영숙이 웃었다. 진실 알았잖아. 화해했잖아. 그래. 늦었지만. 그래도 됐잖아. 맞아. 동수가 영숙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뭘?
언니 용서한 거, 화해한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아니야. 40년이나 원망했잖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40년간 원망했어. 근데 용서했잖아. 언니도 피해자였으니까. 그걸 받아들인 게 대단한 거야. 영숙이 동수를 쳐다봤다. 고마워. 뭐가? 곁에 있어줘서. 40년간. 당연한 거지.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 영숙은 달을 바라봤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잘 살게. 다음 생에 만나자. 영숙이 미소 지었다. 40년간의 원망. 끝났다. 이제는 사랑만 남았다. 언니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영숙은 행복했다.